요가할 때 부상은 눈 깜짝할 사이에 생깁니다. 예방법 알아보시죠. 구루님들 나마스테. 이번부터는 좀 새로운 공간에서 요강남 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가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혹은 가장 주의 요소이자 위험 요소일 수 있는 부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가는 일단 뭐 특별한 기구 없이 보통은 자신의 몸, 맨몸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집중을 놓더라도 부상의 위험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부상을 예방하면서 신중하게 요가를 해야 오래 할 수 있고, 부상이 없어야 요가를 잘 즐길 수 있고, 오늘은 요가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상들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요가를 하면서 저도 한 번씩 놓치게 되면 또 매일매일 되새기게 되고,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는 제 습관들이자 또 지금까지 제 경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꼭 지키면 부상 없이 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요가 매너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운전에도 비유하면 이제 매너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 없이 잘 운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죠. 요가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 어떤 것보다 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부상을 안 당하는 것은 마인드적인 측면, 사고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요가 매너에 대한 콘텐츠를 하나 올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요가 매너 중 하나인 존중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존중하기의 내용이 뭐였냐면, 요가에서는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가를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다양한 요가의 방식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강사님의 티칭을 완전 신뢰하며, 요가는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비웃지 말고, 나 스스로 요가 실력도 자랑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빨리 잘하기 위해 무리하지 말고 그냥 현재의 상태를 존중하자. 그것이 요가를 부상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그래서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무리 요가를 오래 해도 다양한 요가 방식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강사님을 온전히 신뢰를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강사님을 존중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강사님을 존중하게 되면 그날의 어떤 요가 강의가 온전히 믿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지? 혹은 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내 개인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 같고, 요거를 잘 못할 때는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점점 요가를 알게 된다거나 요가의 중상급이 되면 될수록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강사님을 믿고 자기가 생각하는 요가 방식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유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잡생각 없이 강사님을 신뢰한다면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그런 동작들을 하진 않겠죠. 혹은 뭐 자기한테는 너무 이 동작들이 약해서 자기 스스로 조금 더 고난이도 동작으로 변형을 해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것 자체가 부상을 예방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나왔던 게 이제 내 스스로도 자만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빨리 잘하기 위해 무리하지 말고 현재의 상태에 존중하자 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가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조금 된다 혹은 자기가 잘한다 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뭐 고난이도 동작을 할 수 있다거나 혹은 한번 성공했다거나 이럴 때면 자연스럽게 인간인지라 본능적으로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요가라는 게 몸의 상태가 매번 바뀌고, 매일매일 요가를 하더라도 예전에 되던 자세도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사실 안 될 때도 많아요. 근데 과거에 내가 한번 성공을 했다고 해서 오늘 안 된다고 해서 뭔가 짜증이 올라온다거나 혹은 한 번 더 도전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버리면 그런 순간에 부상이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내 자신을 존중한다면 그런 안 되는 상황들도 존중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안 된다고 해서 욕심이 너무 올라와서, 너무 열정이 올라와서 더 과한 동작을 하게 된다거나 혹은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안 될 때가 있으면 또 언제는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요가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리하지 말고, 현재의 상태가 그냥 어떤지에 따라서 잘 되는 날이 있으면 잘 되는 날이고, 안 되는 날이 있으면 안 되는 날이다 라고 그냥 존중을 하고, 요가는 혼자 할 때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고난이도 동작 같은 거 하면 스스로 뭔가 잘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보고 있고 뭔가 뽐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은데, 또 그러다 보면은 또 무리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만으로 도전을 해버린다거나 좀 과하게 움직여 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부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과 현재 상태를 존중하면서 요가를 하는 게 부상을 예방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충분히 몸풀기입니다. 뭐 보통은 이제 요가 수업을 듣게 되면 강사님이 계시니까 요가 강사님들을 신뢰하고 요가를 하게 되면 별 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사님이 알아서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시퀀스 기획을 잘 해놨기 때문에 몸도 풀면서 뭐 고난이도 동작이 있는 날에는 고난이도 동작을 시도해보고 혹은 고난이도 동작을 위한 여러 다양한 푸는 자세들을 포함시켜서 보통은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이 따라가면 되는데, 다만 이제 뻣뻣한 사람들 기준에서는 조금 신경 쓰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 뻣뻣한 사람들은 이제 부상 위험이 덜 하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가동 범위가 적고 뻣뻣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난이도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뭐 시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는 상황들이 좀 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몸이 덜 움직이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운전도 초보일 때가 사고가 더 없잖아요. 뻣뻣한 상태일 때가 어쩌면 운전 초보라고 보면 더 사고가 없듯이 요가도 비슷한 것 같거든요. 자기가 뻣뻣하다는 것을 인지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가 수업을 하게 되면 몸 푸는 동작들을 많이 하죠. 특히 뭐 태양경배 자세라든지 처음에 이제 시작하게 되면 하는 것들, 뭐 팔목이라든지 목을 푼다거나 이런 자세들을 하게 되는데, 뻣뻣한 사람들은 몸이 풀리기까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유연한 사람들보다, 혹은 남자라면 여성분들보다는 조금 더 몸이 풀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혹은 또 아침에 갔으면 저녁보다는 좀 더 뻣뻣한 상태이기 때문에 몸을 조금 더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스스로 내가 오늘 좀 몸이 뻣뻣한 것 같다, 혹은 요즘 내가 뭐 하는 수업에 워밍업 시간이 끝났는데도 아직 좀 더 뻣뻣한 것 같다, 이런 거를 스스로 조금만 인지한다면, 그렇다면 몸을 조금 더 풀고 요가를 하면 더 좋겠죠. 뭐 혹시나 하는 그런 안전의 측면에서는 당연히 조금 더 잘 풀린 상태에서 하면 좋은 거니까,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미리 요가원에 와서 개인적으로 뻣뻣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미리 풀어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매번 아직도 그러놓고 있는데, 아직도 몸이 풀리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는 생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 10분 전쯤에 와가지고 저는 이제 목이라든지 햄스트링 쪽, 이쪽을 좀 혼자 풀고 있거든요. 여기서 좀 주의할 거는 이제 그렇게 몸 푸는데 과한 동작을 풀면은 또 몸이 안 풀렸는데 과한 동작을 하게 되면 또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한 것들, 뻣뻣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몸을 풀어놓으면 좋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요가를 하게 된다면 좀 미리 와서 개인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 뻣뻣한 부분들을 조금 풀어놓고 시작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요가라는 운동에 대한 또 존중의 의미 같은 거죠. 내가 이 요가를 하기 위한 개인의 어떤 준비 시간, 이런 것들을 또 가지는 것 자체가 요가를 하는데 더 재미를 부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항상 이제 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상급으로 갈수록 이제 생길 위험이 좀 크기 때문에 또 혼자 수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이제 특히 뭐 고난이도 동작을 연습한다거나 혹은 뭐 다양한 자세들이 있죠. 이렇게 혼자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가를 하지 않고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꼭 워밍업을 하고 그런 고난이도 동작을 개인적으로 연습할 때는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몸이 풀리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꼭 명심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는 이제 돌아오는 자세까지 끝까지 집중하기입니다. 보통 본능적으로도 인간이라면 그렇죠. 이제 어떤 한 자세에 성공했다면 성공의 기쁨이라든지 혹은 성공의 완성에 대한 심리적인 그런 기분 때문에 뭔가 끝났다, 나 해냈다, 뭔가 끝의 기분들을 느끼게 되는데, 항상 이럴 때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요가도 비슷한 것 같거든요. 뭐 고난이도 동작이 아니더라도 그냥 하는 동작들에도 항상 처음과 끝이 있죠. 근데 우리 요가 동작은 중간쯤에 완성하게 돼요. 분명히 그 동작을 완성했으면 돌아오는 동작까지가 끝인 건데,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하는 중간쯤에 동작이 완성됐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서 그럴 때 부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나무 자세라고 해도 이제 나무 자세를 하기까지 집중을 하죠. 중심도 잡고 나 이 동작 하고 싶으니까 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도 있고 엄청 집중을 해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동작을 완성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동작을 완성했으면 내가 동작이 완성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돌아오는 동작에는 신경을 안 쓸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돌아오는 동작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심리적으로는 자만심에 취해서 집중을 풀어버린다거나 혹은 근육이라든지 관절에 어떤 힘쓰고 있던 것들을 순식간에 풀어버리다 보니까 그럴 때 또 부상이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부장가아사나 뱀 자세 할 때도 뱀 자세를 잘 했어 뭐 했는데 돌아올 때 끝까지 배에 힘을 줘야 되는데 배에 힘이 풀려가지고 허리 쪽에 자극이 가서 허리 쪽에 통증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보니까 돌아올 때 항상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돌아오는 동작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돌아올 때도, 갈 때도 천천히 가잖아요. 돌아올 때도 똑같이 천천히 돌아오면서 힘 주고 있던 부분들, 관절이라든지 근육들 끝까지 힘을 주고 있으면서 천천히 돌아오면서 호흡까지 끝까지 집중하면서 돌아오는 것이 부상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이제 동작을 할 때 말하지 않기입니다. 뭐 당연한 소리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요가 수업을 하게 되면은 말하지 않죠. 강사님의 티칭을 들으면서 따라가고 이러는데, 요가를 오래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 이제 고난이도 동작을 도움을 받아서 혹은 회원들끼리 연습하는 경우도 있고, 고난이도 동작 같은 거 성공하게 되면 신나가지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리고 그 연습 동작 할 때 뭐 이런저런 질문이 있어서 혹은 뭐 강사님한테 물어본다거나 혹은 내 자세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종종 말을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 말을 하게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가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말을 함으로써 잠깐의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부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또 목에 자극을 받고 있는데 목에 압박이 오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게 돼버리면, 입을 벌리게 돼버리면 그거에 의해 부상이 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머리석이나 쟁기 자세를 하고 있는데 누가 말을 시켜서 대답을 했어요. 혹은 내가 말을 하고 싶어서 어떤 말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목이 압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이 움직인다는 거는 생각보다 큰 자극을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목의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동작을 할 때는 절대 말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부상 예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요가 할 때 부상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요가라는 운동이 이제 아주 큰 효과 중에 하나가 이제 코어 근육을 키우고 안 쓰는 근육들을 키워가지고 일상에서도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일상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상 없이 요가를 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뭐 이것 말고도 다양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의 방식들, 개인의 습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저희 구독자이자 구루님들 다양한 또 다른 부상을 예방하는 방법들이 있다면 뭐든지 아주 사소한 거더라도 이제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한 수 배우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요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됩니다. 오늘도 요가 합시다.